매주 화요일 정치화투 시간입니다. 두 분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두 분 한 주 만에 완전체로 뵀습니다. 네. 예. 국감 지금 여가위하고 운영위는 좀 남아 있다고는 네. 합니다만 대법원의 상임위는 일정이 끝났어요, 어제로. 예. 그렇습니다. 국감 끝나면 기분 좋으시죠? 어떠세요? 일단 한 3주 가까이 빡빡하게 네. 돌아가다가 예.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조금 여유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의원총회하고 또 오늘 또 다시 빡빡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11월 되면은 예. 다음 주부터는 또 예산 바로 또 예산 네. 심사 들어가고 내일 아마 정부 시정연설 있죠.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10시부터 있는 걸 같더라고요. 한 달 11월 한 달하고 12월 초까지 예. 한 달 조금 넘게 이제 예산 심의 또 법안 심사도 그 시간에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연말까지는 여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는요? 이제 국정감사는 대체로 야당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야당이 정부에 대해서 질책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입법하고 예산이라 여당이 훨씬 더 중요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번 정기국회가 실질적인 시작이라고 봐야죠.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저희는 국감 끝나고 나면 좀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시험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고생했는데 좀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요? 네. 바로 이제 예산 쪽으로 또 넘어가셔야 끝나고 되고. 바로 주말에 네. 또 지역에 내려갔다 왔고 그러니까 어제 오늘 또 다시 예. 각 당 또 일정 시작되고 예. 그러면 첫 국정감사였기 때문에 그래도 또 소회도 좀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김성환 의원님, 이번 국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이건 좀 아쉽다고 하는 부분들 어떤 것들을 좀 말씀하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이제 국감 이제 직전에 그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게 이제 실제로는 금융 사기 사건에 가까워 보였는데 이걸 어떻게든 이제 권력형 게이트로 만들어 보려고 네. 해서 만약에 그 김봉현 씨의 옥중 편지가 없었더라면 영락없이 권력형 게이트니 아니네 이거 가지고 국정감사를 다 치렀을 판인데 네. 또 결정적인 순간에 더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 김봉현 씨의 옥중 편지가 공개되면서 이게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 일부 야권과 검찰 게이트로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오고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정작 국정감사에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한 국정 현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묻혔어요. 다 묻혀버렸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저희 상임위만 해도 어제 일본 스가 총리가 2050년 탄소 제로 선언을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제대로 국민들한테 전달이 안 된 게 한편으로는 아쉽습니다. 조혜진 의원께서는요? 김성환 의원님께서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그게 맞은데 예. 이번 국감은 별로 그렇게 못됐던 것 같아요. 우리 야당 의원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질문하면 여당 의원님들한테 바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왜 그따위 질문하냐 이런 식으로 예. 이게 국정감사를 하는 건지 우리가 감사를 받는 건지 헷갈릴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쪽이 세력이 세요? 예, 안 그래도 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언론의 관심도 줄어들고 취재도 줄고 또 피감기관을 이제 한 곳에 다 모아놓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한 상임위안에 50명 이상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 예. 50명이 그러니까 50명이 기준인데 공간 거리두기를 보면은 10명에서 말하면 15명 정도 그거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빼고 나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정부 측 피감기관 공간이 있는데 거기 50명 다 들어오면 거리두기가 안 되기 때문에 10명에서 15명밖에 못 들어오고 정작 우리가 묻고 따져야 될 피감기관들이 다 못 들어온 점도 있고 또 이제 여당이 워낙 이제 거대 의석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정인 채택도 잘 안 되고 또
여야 합의로 채택된 분들도 여당을 이제 믿고 뭐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네. 뭐 국감은 사실 자료에서 상당 예. 부분 이제 좌지우지 되는데 이제 여당이 이제 많이 또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부 기관들이 자료도 잘 안 내놓고 거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감 질문하는 거 여당 의원님들이 정부를 이렇게 그 비판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야당을 감시하고 예. 질문하면 막 그걸 공격하고 이런 사태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 상임위별로 각 의원실별로 난 이것만큼은 좀 알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게 다 묻혀버리고 가장 드러나는 거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부분이 다 뉴스로 완전히 도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분께도 좀 여쭤볼게요. 그 갈등, 도배가 된 갈등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조희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네. 작심하고 발언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전에는 계속 그 법무부 또 법무장관 또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친여권, 친정권 성향의 이제 검사들로부터 이제 그리고 또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공격만 받고 네. 진짜 속으로 냉가슴 앓고 할 말 못하고 있다가 국정감사 계기에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한 것 같고 예. 대체로 그동안에 일방적인 주장만 있었기 때문에 윤 총장의 생각이 뭔지 잘 국민들이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법무장관 그 청문회 저기 국정감사 하면서 예. 근데 장관은 그 전날 윤석열 총장이 한 발언에 대해서 이제 그 반격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 반격이 옳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제 많은데 저는 추미애 장관이 그 전에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때나 예결위 질문 답변 때나 막 그때부터 말을 막 하기 시작해가지고 일일이 참 이 평가하는 것도 사실 좀 김 빠지는데 네. 어제도 쭉 이야기 들어보면 대체로 굉장히 좀 억지 논리가 많고 또 법조인들이 보면은 저 양반이 판사 출신이 맞나 싶을 정도로 법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행동 그리고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또는 직권남용으로 또는 위증으로 네. 문제될 수 있는 은행들을 또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뭐 난타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추 장관의 답변, 국감 답변은 거의 뭐 좌충우돌한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김성환 의원님. 네, 이제 외형상 뭐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에 이게 뭐 부하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본질로 되돌아가면요. 네. 우리 사회가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는 헌법상 되어 있는데 사실상 무전 유죄가 계속돼 왔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핵심에 소위 기소와 수사를 독점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누군가는 봐주면서 돈을 벌고 누군가는 탈탈 털거나 조작해서 감옥에 보내는 이 관행을 끊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검찰은 상당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현 정부 들어서 그 검찰의 기득권을 검찰 개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검찰과 일부 야당과 보수 언론은 그것을 지키려고 했고 그것을 이제 개혁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와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 간의 이 갈등이 그 과정에서 이제 표출되는 거죠. 그 본질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왜 공수처를 만들어야 되는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기소와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권력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가 이런 과정에서 조금씩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유시민 이사장을 무리하게 죄를 씌우려고 했다거나 최근에 강기정 실제로 돈 받지도 않은 사람을 어떻게든 엮어 넣어서 검찰 이 게이트로 만들려고 권력형 게이트로 만들려고 했던 이런 검찰 일부 검찰이겠죠. 그런 무리한 것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게 지금 이 논란의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조혜진 의원께는 이 질문 드리고 김성환 의원께는 다른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윤 총장 향후 거취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연계된 질문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야권의 대권 후보가 보이질 않는데 검찰청 앞에 화환이 뭐 200개가 있대요. 응원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기도 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 총장의 그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보시고 조혜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검찰청 앞에 화환이 그렇게 많이 놓인 거는 그 민심을 반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심지어 윤 총장의 국감장 발언을 듣고 네. 전국의 검사들이 그동안에 사실 속이 병이 들었는데 가슴이 병이 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보고 있으면서도 할 말도 못하고 네. 검찰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이제 그대로 보고 있으면서 속병이 들었는데 시원하게 해줬다. 검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밖에 있는 국민들은 더 그랬을 겁니다. 그게 네.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김성환 의원님 말씀하신 검찰의 오랜 폐단이었던 그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 있는 사람 빠져나가고 돈 없는 사람은 이제 죄를 이제 지고 네. 한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이 됐는데 그보다 더 큰 게 무권유죄, 유권무죄. 권력 편에 있으면 죄도 다 덮여지고 또 권력으로 검사들을 쫙 이제 하수인을 깔아놓으니까 그 검사들이 방어를 해줘가지고 권력 쪽에 그 사건은 대충 덮거나 축소해주고 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이 없는 권력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탈탈 털리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그게 이제 더 큰 문제로 부각이 됐는데 네. 윤 총장이 그런 점에 있어서는 확실하다. 시원하다. 권력에 눈치 보지 않는다. 예. 심지어 뭐 자기 목을 내 걸고라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었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는데 그동안에 이제 손발이 잘려가지고 실물총장으로 있어가지고 모두가 권력을 견제해야 될 검찰 기능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답했는데 네. 그 국감장에서라도 그래도 속 시원하게 말해준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이후에는 이제 정치를 그러면. 하고 말고 하는 문제는 예. 본인이 이번에 봉사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한 것이 이제 해석의 여지를 남겨가지고 내년 7월에 아마 임기가 끝나죠. 예. 임기는 지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뒤에 이제 가봐야 될 일인데 그때까지 우리 당의 후보들이 어느 정도 이제 부상이 되고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도 예. 또 변수고 또 그때 본인이 정치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문제인데 저는 여든 야든 간에 예.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동안에는 정치적으로 논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뭐 이렇게 연관시킨다거나.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해서 막 그냥 흠집을 내도 안 되고 우리하고 좀 가까운 것 같다고 해가지고 막 띄우고 뭐 우리 편처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네. 검찰총장의 엄정한 지위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뭐 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자기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네. 배려해 주는 것이 낫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법사위에서는 뭐 법무부와 이제 검찰 쪽만 상당히 지금 집중돼 있었는데 상당히 또 중요한 국감이 있었어요. 법사위에. 그 월성 1호기 관련해서 최재형 감사원장도 어제 종합국감에 출석을 했었거든요. 네. 네.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정책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가 판단되지는 않았지만 경제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오류가 있었다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여러 가지 입장도 묻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께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제성과 안전성, 주민 수용성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네. 그 두 가지 문제는 들여다보지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도 제일 먼저 우리나라 원전 중에 멈춘 게 고리 1호기인데요. 예. 고리 1호기는 객관적으로도 경제성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근의 부산 주민들의 일종의 불안감 때문에 멈췄거든요. 예. 그때만 해도 아무 문제 제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당시에 지금 야당이 여당이었고 우리가 야당이었는데 당시 야당 의원들도 다 멈추라고 했고 우리 여당은 당연히 이제 그 위험성을 진작 주장을 했으니까 저희도 이제 찬성을 해서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특히 이
경제적으로도 물론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안전성이 굉장히 심각해서 법원에서 원안위가 재개 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해서 법원에서 그러니까 재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사실상 문 닫으라고 결정이 먼저 났거든요. 네. 그 이제 항소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서 한 건데 월성 1호기는 내진 설계가 굉장히 안 돼 있는 캐나다형인데 이거를 완전하게 내진 설계를 해서 적법하게 하려면 4조 원이 든다는 겁니다. 4조 원을 들이느니 문 닫는 게 낫겠다고 하는 게 있었고 또 이게 중수로형이라 삼중수소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도 굉장히 컸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멈춰야 되는 건데 네. 경제성 평가도 제대로 안 나오니까 멈춘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원 결과는 그렇게 나오질 않았잖아요. 그 경제성 평가라고 하는 게 이제 원전 가동률을 몇 %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네. 그 최근 5년간 실제로 한 50%밖에 가동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평균 60%로 놓고 경제성 평가를 한 거예요. 경제성 평가를 80%로 할 거냐, 그러니까 가동률입니다. 60으로 할 거냐, 40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건데요. 그 현재 가동률을 놓고 평가를 한 거죠. 네. 다만 원안위 안에도 그렇고 산업위 안에도 그렇고 원전을 계속 가동하자고 하는 그런 주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월성 1호기를 계속 돌려야 한국의 원자력이 계속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장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이 감사원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데 종합적으로 특히 월성 인근의 울산 주민들의 안전 문제나 네.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박근혜 정부 때도 고리 1호기 그때는 다 찬성하셨던 분들이 알겠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반대하는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하는 내로남불이 이번 과정에서 드러나서 실제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큰 쟁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 정치 이슈들 다퉈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 또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감 마치고 나면 이번 주부터 벌써 이제 공수처를 어떻게 출범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뜨겁습니다. 앞서서 두 분께서 이제 예산 또 활동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주로 언론에서 이제 이 부분에 지금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이 그동안 미뤄왔던 두 분의 추천위원을 추천하셨어요. 예, 오늘 아마 발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어제 내정됐고 예. 오늘 이제 추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후보에 대해서 좀 추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공수처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예.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중립적으로 권력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네. 그게 이제 정부 여당이 공수처를 만든 명분이기도 하고 네.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 말에 우리 당이 그런 식의 공수처법은 이거는 바른 공수처가 아니다. 권력의 또 다른 하수인 하수인 노릇을 더 할 그런 기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공수처법의 내용을 바로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켜야 된다 해서 반대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어쨌든 명분이 네. 권력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기구다 네.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핵심은 그 책임자인 공수처장이 독립적 중립적으로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대통령과 최고 권력은 대통령이고 그 주변 실세 측근들이고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들 또 각 권력기관들인데 그걸 이제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또 수사 실무를 담당할 검사들 수사관들을 또 임명할 텐데 네. 그래서 검사 수사관들도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사람들 권력을 눈치 안 보고 수사할 수 있는 검사 수사관들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을 이제 처장을 뽑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최고의 희망사항이고 여당이 주장한 것도 맞은데 그런 사람을 골라내는 일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추천위원.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적임자인지 저희가 추천한 두 분은 그런 측면에서 법조계 인사들을 다 많이 알고 있고 임정엽, 이현 변호사 두 분이죠? 예, 두 분 다
누가 그런데 걸맞은 사람인지 딱 이제 알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고 그걸 또 강단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분이고 네. 또 여당이 이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결국 이제 그 권력의 말 잘 듣는 그런 사람으로 앉히려고 할 때 네. 그거를 이제 제대로 견제해낼 수 있는 분들로 판단했기 때문에 네. 추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 쪽에서는 여러 말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얘기는 김성환 의원께 헤드라인 뉴스 듣고 교통정보 기상청 확인하고 와서 다시 좀 여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네. 예. 네, 정치와트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조혜진 의원께서 임정엽, 이현 변호사 두 후보 추천 이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당에서는 이 지금 그 공수처장을 추천하기 위해선 예.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의 동의가 있어야 대통령한테 추천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자격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 두 분이 반대를 하면은 추천을 할 수가 없고 네. 계속 반대를 하면 이 공전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성환 의원님. 예. 공수처 출범이 원래 법적으로 7월 달까지였잖아요. 7월 15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을 야당이 계속 일종의 헌재 판결이 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여태껏 끌어왔던 거죠. 네. 이 소위 1단계 지연 전술로 보여집니다. 공수처 출범 자체를 야당은 사실상 반대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 없다. 만약에 야당이 계속 추천하지 않으면 별도의 법률을 통해서 공수처장을 추천해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하니까 이제 뒤늦게 마지못해서 후보 추천을 한 건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사실상 야당 후보에게 비토권이 있다는 거죠. 네. 계속 반대를 하면 사실상 후보 추천을 못 하니까요. 저희 당에서는 소위 2단계 지연 전술을 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 2단계 지연 전술을 통해서 계속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이제 공수처장은 중립적인 인사가 되어야 하는 게 전제겠습니다만 네. 비토권을 계속 행사할 경우에는 또 불가피하게 그 현행 규정이 갖고 있는 모순을 바로잡아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네. 마음을 갖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제발 야당 쪽에서 침대 축구를 좀 안 해주셨으면 네. 감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치화투에서 앞으로 11월, 12월까지 계속해서 논의가 지금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네.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화투 좀 여러 정치 이슈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41주기 추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일부 보수 지지자들이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서 잇따라 비난을 쏟아냈다고 해서 좀 상당히 곤혹스러운 자리가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이런 흔들린다 아니면은 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조혜진 의원님 진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초기에 이제 여러 의미 있는 아젠다들을 던지고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좀비 상태라고까지 했던 우리 당이 네. 이제 생기를 얻게 되고 활력이 생기고 활발한 이제 활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주목도 받게 되고 네. 국민들도 관심이 돌아오게 되고 여론 지지율도 상당히 올라가고 네. 그러다가 요 근래에 그런 것이 조금 주춤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에 이제 좀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인식을 가졌지만 네. 비대위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훈수하는 건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이제 자제했던 목소리들이 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대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다시 비대위 체제에서 당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이 시기에 뭔가 좀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예. 그러려면 각자가 또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또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이제 뭔가 새로운 또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고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또 비대위를
다른 차원에서 또 이제 힘을 실어줘야 되고 하는 그런 고민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서 있었던 사건은 우리 비대위나 김종인 위원장이 갖고 있는 고민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거기서 뭐 빨갱이니 뭡니까 뭐 이 자리 왜 왔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극단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목소리는 사실 뭐 크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닌데 네. 보수를 버리고 뭐 어떻게 나라를 구하겠다는 이야기냐 이런 목소리는 예, 예.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일부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군요. 예, 그런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그 전에 이제 보수라는 말도 쓰지 말자 이런 것들이 그런 분들을 좀 자극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디까지든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또 발전시켜온 이 보수 가치를 잘 가꾸면서 정권 되찾아오기 위해서 중도의 그 국민들을 우리가 끌어안으려면은 네. 좀 더 전향적이고 진취적인 정책을 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인데 네. 그 두 개를 조합시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문제라서 고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내년 우선 4월 보궐선거까지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시간이 당겨오면 당겨올수록 예. 더 그 갈등은 더 크게 촉발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실 걱정은 걱정입니다.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요 시기에서 이제 비대위도 한 번 더 비대위 자체도 네. 좀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개선하면 새로운 동력이 생길 겁니다. 네. 그리고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대안 없이 그냥 비대위를 비판하고 그냥 뭐 밀어내려고만 생각해서는 그거는 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면서 뭔가 좀 바람직한 전향적인 방향에서 또 당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길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고 나서 이제 사후에 삼성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얘기들 참 많이 나옵니다. 네. 지금 뭐 상속세 얘기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뉴스가 좀 되고 있는데 네. 특히 민주당은 공과 가에 대해서 다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의견들을 좀 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 보험업법 개정안 이게 이제 일명 삼성생명법이라는 건데 이 부분이 또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 당내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됐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저희 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소위 공정거래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박용진 이용우 의원이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제 핵심이 이 보험사의 자산 운영 비율을 네.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하자는 건데요. 이 시가가 되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삼성생명의 이 지분 비율이 대폭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매각해야 되는 현행 법상 문제가 있어서 소위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이 이재용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배구조가 이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당론이 뭐 형성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우리가 일부러 뭐 이 삼성의 지배구조를 흔들려고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전문 경영인 체계가 오르냐, 책임 있는 오너 체계가 오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 있는 오너 체계가 오히려 전문 경영인 체계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게 한국 경제가 보여진 이제 역사지 않습니까? 네, 네. 다만 그 과정에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불법 승계가 있었고 또 문호조 경영이라는 과정에서의 이 현행 헌법 체계를 좀 뭐랄까요? 이제 부정한 이런 명암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승계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법성을 좀 투명하게 하면서도 삼성의 지배 구조가 이 기존의 법 질서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 당도 이 부분을 뭐 굉장히 무리하게 처리하거나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미 이제 삼성이 일종의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지켜지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와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